예, 반갑습니다. 경영학 특수논제 세미나 6번째 주 첫 번째 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주도 지나고 6주째인데요. 오프라인 강의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좀 저희도 답답하지만 하여튼 조만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적적 이득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요. 누적적 이득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이번에 보셨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한 두 달 전에 미국에 코로나 환자가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그죠? 뭐 1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뭐 1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뭐 10,000명을 넘어서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불과 아마도 10명이 아니라 1명으로부터 시작했었겠죠. 증가 자체가 더하기가 아닌 거죠. 확산의 속도가 여러 군데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가장 누적적 증가의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좋은 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돈이었다. 처음에 불과 1달러로 시작했는데, 아니, 처음에 불과 100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100만 달러에 수백만 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코로나 사태가 누적적 이득을 보여주는 안 좋은 면에 여기 누적적 이득이 아니라 뭐죠? 누적적 해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업들이 이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최근에 보면 이제 누적적 이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최근에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중국의 마이미니시안 회사는 뭐죠?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는 한 20년 됐는데 계속 적자를 냈던 회사예요. 20년도 조금 더 됐죠. 처음에 아마존 서점, 온라인 판매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책을 갖다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살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서점 그때 당시 세계적인 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뉴욕만 하더라도 바른스 앤 노블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서점을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그런 회사인데 굉장히 뭐 이게 압도적으로 좋은 책들을 수만 권을 또 수십만 권을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합치면 수백만 권의 책을 장서를 보관하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한다. 상상을 하기 어려웠죠. 미국의 좋은 대학의 그 기준이 뭐냐면요. 좋은 대학도 많죠. 미국의 뭐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이라든지 영국의 뭐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 이게 사실 뭘로 결정되냐면요. 그 학교의 전통과 실제로 전통을 잘 모르니까 뭘로 계산이 되냐면요. 라이브러리의 책의 숫자예요. 얼마나 오랜 책과 좋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학교다 그러면 뭐야? 좋은 학교의 기준이 그 성적을 매길 때 좋은 학교 표준이만 10가지다. 어쩌면 패컬티가 어떠냐,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느냐, 도서관의 장서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1, 2, 3번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게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그 도서관에는 얼마나 좋은 책이 보관되어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랬던 게 불과 한 1, 20년 전이에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근데 좋은 책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뭐가 되는 거죠?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액세스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무의미해졌어요. 한 학교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전자화해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잘해요? 구글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지금 구글 도서관 여러분들이 일단 박사 논문을 쓰잖아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해야 되는 도서관이 뭐냐면요. 원래 사실은 우리 호서대학교 전자도서관도 보면 여러분의 학번을 치고 주민등록 번호 치면 아마 도서관이 액세스가 가능할 거예요. 호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전자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내가 잘 액세스를 못한다 하면은 도서관에 전화를 하면 돼요. 제가 어느 학교에 입학한 누군데 액세스가 안 됩니다 하면은 아마 당신의 학번을 넣으시고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하는데 안 되면 하여튼 액세스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은 책을 찾는 법이 되게 나와요. 다음에 책 찾는 법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호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책뿐만 아니라 호서대학교가 돈을 줘가지고 외부 기관하고 맺은 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는 모든 책들과 실제로는 그 논문들과 여러 책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프린트도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무료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또 많이 쓰는 게 RISS 여기 포점은 RISS 포 4예요. RISS 4.1.5R.K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논문도 준비하고 뭐 여러 토픽도 볼 때 논문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RISS 4.5R.K를 쓰면 되고요. 또는 호서대학교 전자도서관, 호서대 전자도서관. 그 다음에 scholar.google.co.kr. 그 다음에 국회 전자도서관인데 사실은 국회 전자도서관이 굉장히 무의미해졌어요. 원래 국회전 제가 논문을 썼던 시절에는 국회에 가서 논문을 많이 봤어요. 90년대 중반인데 90년 중반에 가서 국회 직접 가가지고 막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 책 저 책 뒤지기도 하고 자료를 복사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한 게 뭐냐면은 스칼라전 구글.5R.K예요. 이게 웬만한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모든 대학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몇 개 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쫙 나와요. 영어로 치면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치면 한글로 나오고 그걸 필요하면 최신것만 보고 싶다. 연도순으로 쫙 보면 최신것만 쫙 보면 되고요. 저자순으로 보면 저자도 쫙 나와요. 만약에 학교수 치면 학교수가 제가 쓴 그동안의 논문이 쫙 나와요. 어떤 제자도를 쓰고 무슨 논문을 어느 분야로 쓰고 쭉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관심 있는 어떤 토픽이나 분야가 있으면 두 개 조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불과 한 20년 전에 어느 대학이 좋으냐 했던 그 평가 기준의 도서관의 장서량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그때 당시 기준이 지금 무슨 기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트한 기준이 되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리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회사는 언제 이익이 날려나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AI라고 인공지능하고 접목이 되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접목이 되니까 주문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송하는 것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기계가 하는 거죠. 전산으로. 그리고 전산으로 되니까 자동으로 어디가 주문하면은 도서관 직원이 뽑아서 나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요. 물건의 종류도 수백만 가지 가질 때 그게 사람이 분류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신발을 만들 때 나이키가 200만 컬러의 신발을 만들면 수백 명의 직원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은 직원 10명이 만들어요. 다 자동화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어 시스템만 만들고 디자인만 갖다 딱 넣으면 뭐예요?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득을 못 내던 아마존이 불과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익을 내다가 지금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항공기업, 석유산업, 여행사업사가 거의 다가 망하거나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과 2달 사이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CEO의 재산이 주가 총액이 한 명의 주가 총액이 6조가 늘어났어요. 6조. 불과 이익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 그럼 어떻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적자 조성이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짧은 기간에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피크가 아직도 피크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급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거예요. 100조. 100조. 그럼 어떻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피크가 아직도 피크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급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모르면은 강원도에 가보면요 속초라는 데가 있어요. 속초라는 데 가보면 속초 재래시장이 있어요. 속초 중앙시장에 가보면은 술빵을 파는 데요. 술빵을 파는 데가 술빵 하나가 이렇게 빵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4분의 1 조각이 되는 그 조각 하나가 4,000원인가 4,000원 해요. 아침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빵은 원래 밀가루는 정말 이만큼도 채 안 들어가요. 나중에 술빵은 이만큼이 되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그마한 효소, 누룩이라는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만 밀어제낀 게 아니라 서로 폭발적으로 연계작용을 해서 증가를 시킨 거예요. 이게 요만한 밀가루가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적 증가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아마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는 효과라고 보면 돼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만이라는 이 사이비 종교인이 불과 몇 명의 신도들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30여만 명이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 그 환자들을 파악할 때 보니까 신도들을 파악하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이만희 혼자서 어떻게 30만 명을 전도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30만 명을 설득을 시켰겠습니까? 이게 무슨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만희가 한 10여 명을 교육을 시켰고 다시 10여 명이 또 10여 명씩을 시키면 뭐가 되는 거죠? 한 3일만 하더라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명을 시켜서 내 제자를 만들었어. 한 3일 동안. 이 10명이 나가서 또 10명씩을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10명씩 또 10명을 만들었어요. 한 3년 뒤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냥 성공적으로 10명씩만 한다씩.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100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명만 하는 거예요. 10명만 해서 전도를 시킨 거고 이 10명이 또 10명씩을 또 전도를 시킨 거예요. 자, 한번 숫자를 해볼까요? 자, 제가 10명을 시켰어요. 10명이 또 10명을 시켰어요. 다시 10명이 또 10명을 시켰어요. 10명씩. 한 4단계가 왔다 쳐보자. 그러면 이게 10명이죠. 그죠? 10명이 몇 명이죠? 4-5단계만 지나더라도 몇만 명이네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 이게 사이비 종교, 안 좋은 거나 하더라도 해악도 사이비 종교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이라는 한 회사가 물건 하나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아이템이 동시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마이민이라는 이름 없는 중국에 거의 영어 선생님 정도밖에 안 하던 친구가 알리바바라는 B2B 그냥 물건을 도매로 공급하는 일종의 포탈 사이트를 만든 거죠. 포탈 시스템. 배송. 아마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임이 만든 아마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조그마한 회사, 불과 직원들 2-3명, 그 다음에 6명, 10명, 20명.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절에 우리 회사에 제발 2억만 투자해서요, 20억만 투자해 주세요 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겠죠.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과정이 누적적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본주의 많은 회사들이 부를 축적하는 부의 기원에서 나온 부의 축적 기준이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기준이 뭐 부의 기원. 부가 어디서 왔느냐? 부가 오게 된 동기가 그리고 부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 결과물은 누적적 이득의 과정이 없으면은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 증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울라이라는 책과 부의 기원이라는 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는 플러스 증가에서는 증가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자와 이수만 비교했어요.
이미자가 노래를 아무리 막 열심히 부를 때마다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그냥 500 뭐 매일 벌 수는 없겠죠. 1년에 한 100일을 벌었다 치시죠. 그럼 500만 원씩 100쯤 되면 얼마쯤 될까? 5천만 원? 5억쯤 벌었겠네요. 여러분 500만 원 버는 것도 대단한 거죠. 1년에 5억 버는 것도 대단해요. 그 중에서 반은 매니저 주고 교통비 수반하면 반을 저금했겠죠. 그럼 2억 5천쯤 저금했겠네요. 그렇게 한 20년 저금하면 뭐가 되는 거죠? 2억 5천을 20년 저금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0억이 되는 거죠. 그냥 한 40년은 저금하면 뭐예요? 거의 100억이 되는 거죠. 말아먹지 않는다 치면은. 물론 그 사이에 또 투자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치더라도 매년 500만 원씩 돈을 받는 일이 100번이 생긴다 치더라도 20년 해봤자 얼마가 되는 거죠? 20년 해봤자 결국은 5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자가 100억이 벌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 반면에 노래도 부르지도 않는 이수만은 뭘 한 거예요? 이수만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1명, 2명, 3명, 4명 아까 이만희가 밑에 제사를 만들듯이 이수만에게 밑에 매니저 이사들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 직원들이 다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럼 몇 명이 돌아가는 거죠? 이수만을 위해서 몇 명이 돌아가는 거죠? SM 엔터테인먼트 직원이 만약에 500명이면은 하루가 한 명이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노가다를 하는 거죠? 500명이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수만과 그 주주들을 위해서. 자, 한 명이 500만 원을 벌지 않더라도 한 명이 10만 원씩만 벌어오더라도 500명이 얼마를 벌어온 거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누적적 이득인데요. 누적적 이득이 생기려면은 누적적 이득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누적적 이득은 그냥 누적적 이득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누적적 이득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시스템하고 연결돼요. 자, 부를 쌓으려면은 반드시 누적적 이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누적적 이득이라는 과정은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삽질하면은 누적적 이득이 안 생겨요. 그럼 누적적 이득은 어떻게 생기느냐?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을 해야 누적적 이득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자,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을 자문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꿈은 뭐예요? 요즘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내 꿈은 아마도 자, 노량진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강의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꿈들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야, 뭐 되고 싶니? 했을 때 꿈이 되게 많았어요. 뭐 탤런트도 되고 싶다, 가수도 되고 싶다. 요즘에는 거의 한결같이 통일됐어요. 뭐 되고 싶고 뭐 하고 싶니? 탤런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언론에서 그걸 한 글자로 집약을 하는데요. 세 글자네요. 건물주라고 해요. 건물주. 그래서 대부분의 꿈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잠깐 쉬었다 강의를 할게요.